천자가 임명하는 또나또 다시 하시죠. 여기 앞에 물 갖다 드시면 나한테 보라색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울산저널 박 기자입니다. 김승석의 묵자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승석의 묵자읽기의 김승석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묵자의 활동 시기가 공자 이후 맹자 이전으로 본다는 내용과 함께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종법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묵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은 묵자가 활동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나라가 건국되고 400년이 지나면서 제후국들은 영토를 확장한 반면에 천자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나라 평왕이 서부의 호경에서 동부의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지요. 호경은 지금의 서안이고 나급은 지금의 낙양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770년인데 이를 기점으로 춘추시대가 시작한다고 역사가들은 말하지요. 또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BC 403년에 제후국의 하나였던 진나라가 세 가문에 의해 한, 위, 조 세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를 상가분진이라고 하는데 세 가문이 진나라를 나누어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주나라의 천도부터 삼가분진까지가 춘추시대이고 삼가분진부터 진시황의 통일까지가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통틀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영웅은 혼란스러운 때 탄생한다고 하더니 춘추전국시대가 진시황이라는 영웅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 거네요. 글쎄요. 중국 드라마를 보면 진시황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데요. 진시황은 영웅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침략자 또는 독재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채 30년도 되지 못해 망해버리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춘추 전국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제자백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비슷할 것 같은데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후국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춘추시대에는 대부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후반기에는 침략전쟁보다 대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세 가문의 대부가 진나라를 나누어 가졌다고 했지요. 삼가분진은 대부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지요. 노나라에서도 왕은 전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맹손, 숙손, 개손씨의 세 대부가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에는 각국이 부국강병을 수행하기 위한 변법개혁을 단행합니다. 나라의 살림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개혁을 시도하지요. 변법의 핵심은 세습적인 분봉제도를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로 대체하는 데 있지요. 군현제는 각국의 왕들이 세습제후와 대부들에게 통치를 위임하기보다는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분권적 제도에서 중앙집권적 제도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이지요. 이러한 경향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서인, 즉 평민들이 관료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등장한 지시인 그룹이 4계급을 형성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지요. 동시에 각국이 천하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제후국에서 정치 권력의 변화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중국 전체 상황은 어땠나요? 주나라가 수도를 서부에서 동부로 옮긴 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왕의 천도는 천자가 있는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천도 이후에도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땅은 계속 축소되고 천자가 임명한 제후들의 세력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제후들이 조공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니 왕실의 추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전통적인 봉건제도와 종법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제후국들의 5명의 수장을 춘추 오패라고 부르는데 누가 오패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을 공통적으로 뽑습니다. 그들끼리 세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들 춘추 오패들 위세가 천자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위협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후국들은 주나라 왕실의 천자를 형식적으로나마 받들고 인정하면서 오랑캐의 침입을 물리친다는 존왕양이의 명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형식적인 존왕양이의 명분을 내던지고 진나라, 한, 위, 조, 연, 제, 초 등 7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또는 천하를 통일한다는 명분으로 처절한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 나라들을 전국 칠웅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정복전쟁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합종연행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합종연행은 진나라가 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전국 칠홍이 생존을 위해 펼친 외교 군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종은 나머지 6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정책이지요. 합종책을 주장한 소진은 6나라의 재상을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장이라는 사람은 6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진나라와의 연합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여 합종책을 무력화시킵니다. 한때 장인은 진나라의 재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행과는 당시의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지만 깊이 있는 사상체계는 아니었고요. 현란한 말재주에 의존하는 바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것이라면 민초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민초들이 엄청 고생했겠지요. 묵자와 맹자가 전쟁의 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시체가 들판을 채우고 성을 메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널려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흩어지면서 그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을 통해 사회가 뒤바뀌고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추시대 말기에 철기의 사용과 보급이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농기구의 발달과 무기 성능의 향상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로 만든 농기구와 무기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하여 성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면 전쟁은 더 치열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또한 전국시대에 이르러 농사의 소를 이용하고 수리시설을 도입하여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경지 면적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와 같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집단적 노동에 의지하던 농사일이 한 가정에서 담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토지 점유가 가능하게 되지요. 이른바 소농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던 농사일을 한 가족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적사회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하고 필연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개인화를 가속화하는 현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철기의 보급으로 농기구와 더불어 무기의 성능도 크게 향상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춘추시대에는 대부와 무사 등 지배계급이 참여하는 전차전이 일반적이었죠. 전차전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전쟁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하층민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보병전의 형태로 전쟁의 모습이 바뀌게 되지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어 잉여 생산물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남게 되었죠.
이 노동력을 활용해서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전국시대의 전쟁은 그 규모가 춘추시대에 비해 훨씬 커지고 또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여력이 생기자마자 사지로 내몰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이러나 저러나 하층민은 언제나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었으니 계속되는 전국전쟁은 백성들을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묵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목도했고 묵자 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산물입니다. 묵자를 포함해 제자백가란 그저 고루하기 짝이 없는 학자와 학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스펙터클한 춘추전국시대에 들어갔다 온 기분이 드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이 시기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넘치는 시기죠. 박 기자도 이제 묵자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되네요. 그런가요? 다음 말씀도 무척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묵자의 출신 지역과 출신 성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천민 출신임을 3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는데요. 이 또한 고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기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과 알림도 사랑입니다.